이번 시간에는 정신건강증진법 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명칭도 적어놓은 것처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권리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 과정을 목적한다. 자, 여기에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읽어볼 것은 기본 이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읽은 아니고 거기 보시면 기본 이념에서 당연한 거지만 3항에 보시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냐. 부당하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틀릴 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4항에 보시면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중요 표시하시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돼.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의 입원이 권장되어야 된다. 뒤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입원의 종류에는 자의 입원, 동의 입원, 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 응급 입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의 입원이 권장되어야 합니다. 자의 입원이 가로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자의 입원. 다른 거 다 좋습니다. 9번에 보시면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가 정책론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급여의 종류에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기회, 권리 이런 등이 있습니다만 이 장애인 복지법이나 여기 나오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제시하는 급여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권리라는 급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항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상세 내용은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정신의료기관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정신병원 또는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정신의료기관이라고,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즉 입소시켜 그랬으니까 생활시설 아니겠습니까? 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 정신재활시설. 여기 나오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사,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점자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노인 여가 복지소 중에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정신건강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에도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그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봤던 내용을 복습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있다. 이렇게 보고 뒤에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면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다양한 시설의 장도 있습니다만 거기 국가계획 수립, 어제는 국가계획 또는 기본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5년마다. 3항에 보시면 국가계획 및 기획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도 지역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장애인 복지법상에 나오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졌지요. 다음에 체크할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적에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로 아동 종합실태조사, 자살자 실태조사, 그런가 하면 정신건강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른쪽 페이지 제10조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3년이지만 드문 경우로 5년짜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동 종합실태조사, 여기 나오는 정신건강실태조사, 또 그런가 하면 자살자 실태조사 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제14조를 보시면 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쌍십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든 10월 10일이라고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제목으로만 보십니다. 제목으로. 그다음 5번에 보면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운영, 국가 트라우마 센터 설치 운영,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자, 거기 중독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 그러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중독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거기 보시면 1항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도 많잖아요. 도박. 그래서 알코올, 마약, 도박, 그리고 인터넷 중독 많죠.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인터넷 중독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음에 제17조 중요 표시하시고, 거기 오시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아직까지는 거기 보시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3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그 3가지에다가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모두 되어 있죠. 이제는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도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오면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아까 정신건강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이 나와 있죠. 정신의료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른쪽 제21조를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지방,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본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유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신요양시설은 다릅니다.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 문제가 2개가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개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든 비영리법이든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유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유 법인이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입니다. 거기 보시면 함정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허가사항입니다. 정원을 바꾼다든지 정원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설치 운영한다면 허가사항을 원칙으로 허가사항입니다. 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고 허가사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또 다릅니다. 당연히 정신재활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정신재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것처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의 법적 조건이 다릅니다.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 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느냐 아니면 법인이 아닌 개인도 운영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시면 6번에 제31조 규정 나와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증진시설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3년에 적어도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규정이 없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정신건강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서비스 제공으로서 이게 본다면 정신건강증진법상 서비스 제공 보면은 제목으로만 복지 서비스의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문화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 등의 통합 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여기는 제목이 없이 입원의 종류 5가지를 나열해 놨습니다. 내용까지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입원의 종류에는 자입원, 동의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입원이 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여러분에게 준비하자고 않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5가지 입원이 있다. 최근에 맞이하면 신설된 입원은 동의입원이 신설됐지만 입원의 종류에는 자입원, 동의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입원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인권교육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시설에 관련된 인권 문제는 지금 오늘날만 나온 것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도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정신건강에 관련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는 그런 인권 문제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뿐이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5번에 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 당연학에서도 워낙 보편화되니까 법률 규정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법에는 8번의 작업요법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작업요법에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킬 수 있다. 그래놓고 작업요법에는 작업을 시킬 수가 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작업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 됐지요? 자, 그런 정도 그래서 작업을 시킨다는 것을 작업요법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치매관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치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인복지법에서도 일반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치매라고 합니다. 그다음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에는 치매센터로서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센터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오늘날 노인들에게 몰두해 가장 앞으로의 노년에 가장 큰 꿈이 있다면 제발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치매라고 하는 것이 노인 세대에만 국한된 이런 아픔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치매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보험, 그 치매로 인한 불안은 당사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가슴 아프게 하고 그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 주사도 있고 많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자녀의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즘은 어르신들께서도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치매 극복의 날 9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 그다음에 종합계획 쭉 나와 있고, 자, 거기 보시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치매관리위원회를 둔다. 거기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다. 그래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적어도 국가 차원에 달할 정도 이렇게 치매에 대한 부담이나 불안은 참 큰 거거든요. 치매. 그다음에 치매 연구 사업 등 제목을 제가 그렇게 다뤄놨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치매 사업으로서는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치매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 어떤 약물 치료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의료비 지원 사업, 또 치매 등록 통계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치료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치매 등록 통계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국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또 치매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또 역학조사. 자, 별표할 것이 하나 나와 있지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5년짜리로서 아동 종합실태조사, 정신건강실태조사, 자살자 실태조사가 5년짜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의 현황이나 비용 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치매에 관한 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일반적인 것은 3년마다 한 번이지만 예외적인 5년짜리로서는 아동 종합실태조사, 정신건강 실태조사, 치매 실태조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중앙치매센터 나와 있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페이지를 넘어가면 광역치매센터가 앞에도 본 것처럼 광역치매센터가 있지요. 광역치매센터를 여러분들께 보시게 되면 시도지사는 치매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독자적으로 그러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시도 단위에서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다음에 공립요양병원 나와 있죠. 공립요양병원.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거기 보시면 공립요양병원
3항에 보시면 이런 공립요양병원은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에게도 운영이 위탁이 가능합니다. 법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이 가능한데 4항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에게도 운영 위탁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치매안심병원이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치매관리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 치매안심병원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의 진단, 치료, 요양 등의 치매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치매안심병원. 1항만 보시면 되고 다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 둡니다. 시군구 관할보건소에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는 보건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시군구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하시게 되면 치매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정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검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치매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부모님 모시고 보건소에 가서 바로 이 인지검사 같은 걸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두려움만 마시고 모시고 가셔서 꼭 검사를 받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군구 관할보건소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보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치매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한다. 또 그러면 치매상담 전화센터도 있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상담 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설치 운영, 치매상담 전화센터에 대한 설치 운영을 역시 기관, 법인, 단체 등의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치매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치매상담 전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숙지를 하자는 겁니다.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시험에 나오는 좋은 문장이어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타 또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어쨌든 오늘날 치매 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 차원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상세하고 더욱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법 규정이 바뀌어지고 규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출제 비중에 의해서 좀 설명은 좀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